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54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7월 1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6월 16일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 기해년, 신미월, 병진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병진이 되겠습니다. 오늘 명식 병화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사주 글자 병화라고 하는 일간과 미월이라고 하는 원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일단 오행상 이제 화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음양으로 나누게 되면 병화는 양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병화는 양화다 이렇게 놓고 보겠고요. 병화는 양화 비유를 할 때 어디에 비유를 하냐면 태양지화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즉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은 것이고요. 이와 상반되는 것으로서 태양이 있으면 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태양이라고 하는 건 병화에 비유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달이라고 하는 것은 달에 비유를 하겠죠. 뭐 별도 음화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태양과 별을 놓고 보면 태양이 병화가 되는 것이고 별은 음화인 정화가 되는 것이고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또 달과 별을 비유기로 하게 되면은 달이 병화가 되는 것이고 별은 음화인 정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음양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개념은 절대적인 어떤 기준을 갖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서로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 음양의 개념이죠. 선이 있으면 뭐 악이 있는 것이고요.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병화의 빛이 달에 비해서 좀 강하고요. 그 다음에 달빛이 별빛보다는 좀 더 강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음양을 정해놓고 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달라질 수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병화는 태양지화로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화는 이제 달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빛과 열을 발산하는 그런 존재.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을 양중의 지존이다. 양중에서 가장 대표가 되는 존재가 바로 병화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정화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빛이라든가 열을 발산할 수는 없습니다. 달빛은 태양빛을 받아서 달이 반사시키는 것이지 스스로 안에 뭐 어떤 열기라든가 온기가 있어서 빛이라든가 어떤 열기를 발산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달빛이 열을 발산한다라고 하는 것은 태양빛을 받아서 빛을 이렇게 열을 발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양화인 병화와 음화인 정화 이렇게 다르게 되겠고요. 병화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빛을 발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굳이 인성인 목으로서 병화를 생조해주는 것은 크게 용도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신유수월이라든가 해저축월의 금수가 왕할 때 병화가 약할 때는 어떻게 돼요? 병화의 빛을 좀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목으로서 병화를 생조해주는 그런 것은 필요하겠죠. 그거는 이제 뭐 사주 명리학적인 개념으로서 놓고 봤을 때 그런 것이고, 원래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은 스스로 핵융합 발전, 핵수소 융합 발전을 해서 빛과 열을 발산하게 되죠. 그래서 원래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신유술 해자 주걸의 명리학적으로 봤을 때 병화라고 하는 것은 약할 때는 목이 필요하다. 그러나 병화에 비해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일간이 왕한 4, 5 미월이라 하더라도 간목이라고 하는 목이 있어서 정화의 불꽃을 지속적으로 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된다 해서 병화에 비해서 양화인 병화에 비해서 음화인 정화는 목이라고 하는 것, 즉 인성이라고 하는 것에 영향력을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일간 중에서 유독 정화일간이라고 하는 일간과 그 다음에 개수일간이라고 하는 일간이 이상하게 인성, 즉 집안으로 치면 이제 여자 같은 경우 친정이 되겠고요. 육친으로 보게 되면 되게 이제 어머니, 나를 낳아준 어머니하고 이렇게 유대관계라든가 그것이 좋든 싫든 간에 이렇게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맺는 경우가 많고, 또 인성이다 보니까 정화일간들, 개수일간들 좀 이렇게 공부라든가 만학이라든가 늦게까지 뭐 이렇게 공부하고 배우는 것들 이렇게 좋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병화하고 정화하고의 이제 특징이 서로 달라서 그러는 것이고요. 병화라고 하는 것 태양
지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같기 때문에 양중지존, 즉 칠살인 임수가 아무리 병화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병화는 능히 그 칠살의 어떤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겠고요. 오히려 병화라고 하는 존재는 임수가 자기를 이렇게 떠받쳐 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임수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큰 바다라든가 강이라든가 호수, 즉 임수라고 하는 것을 대해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히려 병화의 빛을 좀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병화라고 하는 것, 칠살 임수를 보면 아주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정화 같은 경우도 4, 5월 같은 경우 일간이 왕할 때는 임수로서 화인 정화의 불꽃을 수보 영광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예를 들면은 보름달이 밤에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호수라든가 이제 강이 있게 되면 그 달빛, 밝은 달빛을 강이라든가 호수 같은 것이 잔잔하게 비추게 되면은 달빛이 더 은은하고 더 아름다운 그런 모양을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정화일간이 왕한데 임수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병화는 왕한데 임수를 보게 되면 좀 진기하는 성향이 있어서 사람이 카리스마도 있고 굉장히 거칠고 대범하고 막 이렇다라고 보면은, 정화일간은 왕한데 임수를 보게 되면 나름 또 왕한대로의 어떤 그런 터프한 면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정화일간은 달빛이 강호수에 비친 것 같이 아름답고 약간 음유한 그런 음흉이 아니라 음유한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화일간들은 약간 좀 낭만적이고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시를 쓸 듯한 그런 어떤 좀 그러한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정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내일 또 정화를 할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해서 병화라고 하는 것과 정화라고 하는 것 똑같은 화이긴 하지만 그렇게 용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미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병화가 태어난 월령 미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월이라고 하는 건 사오미, 남방을 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관하는 신은 화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신은 신이화가 아니고 오행의 화가 되겠고요. 원래 주관하는, 남방이 주관하는 그 신은 태양사신기도 있었지만 주작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남쪽을 주관하는 신이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오미가 남방이다 하더라도 미라고 하는 것은 원래 방이란 남서쪽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미월이라고 하는 것 5월에 1음이 시생하고 미월은 2음이 벌써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보면은, 이 미월 같은 경우 특히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삼복생한이 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대목이 됩니다. 왜냐하면 삼복생한이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삼복 더위에 지금 초복이 지나고 좀 있으면 이제 중복이 되고, 그다음에 중복이 지나면 말복이 되는데, 요거는 중복 때 제가 말씀 또 드리겠지만, 원래 초복은 하지우 세 번째 경일에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복은 하지우 네 번째 경일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말복은 입주 후 첫 번째 경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경일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 날짜를 말하는 거죠. 이 경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복이 들어오는 날짜는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도 그냥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시게 되는데,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오미 남방의 여름이죠. 여름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삼복생한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어저께 밤에 물론 이것을 녹화하는 날짜하고 약간 좀 제가 먼저 미리 하루 이틀 전 정도 먼저 녹화를 하기 때문에 약간 시차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저께 밤에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 아주 희뿌옇게 내릴 정도로 집중 강우라고 하죠. 게릴라성 호우 비슷하게 소나기죠. 소나기에서 비가 굉장히 많이 왔고요. 그것이 잠깐 내리다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내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햇빛을 크게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음습한 것이 굉장히 좀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이라 하더라도 한기가 생하게 되면 집안에다 보일러를 떼야 된다.
즉 화가 필요하다, 온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주 국세가 금수가 많아져 가지고 삼복생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름이라 하더라도 화가 용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월이라고 하는 것, 삼복생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좀 메모를 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상반월과 하반월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상반월과 하반월을 나누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대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대서전을 상반월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대서후를 하반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반월, 미월에 지장간을 미의 지장간을 보게 되면 정화, 을목,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 을목이 사령하는 요 기간, 즉 9, 3, 18이니까 대개 한 12일 정도 되겠죠. 소서후 한 12일 정도까지는, 한 10일 정도까지 보면 가장 타당할 것 같은데, 정화, 을목이 사령하는 때, 특히 정화가 사령하는 때는 이전에 5월의 열기가 아직은 미월까지 전해져 있기 때문에 미월이라 하더라도 아직은 5월과 같이 매우 뜨겁고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서가 지나면서부터는 토가 진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서가 지나면서 금수가 더더군다나 진기한다라고 이렇게 보신다라고 하면 삼복생활이 되는 것은 똑같은 미월이라 하더라도 상반월보다는 하반월, 즉 금수가 진기하는 때가 삼복생활이 되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 다음에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그저께 간목, 을목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미월이라고 하는 거 한 가지 또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의 고지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목이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약할 것 같지만은 4월, 5월과는 다르게 미에는 목의 고지라서 목에 통근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미월이지만 아직 대서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소서절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소서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소서절은 5월과 동론한다. 즉 그냥 5월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병화일간이 마치 5월에 태어난 것 같기 때문에 반드시 일간이 왕하죠. 그래서 일간이 왕하게 되면 임수로서 병화를 수보양광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4월, 5월,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수가 절지, 태지, 양지에 해당이 돼서 매우 약하다. 그래서 임수만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고 반드시 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임수를 도와주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5월 달의 병화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것과 미월의 상반월에 대한 기본적인 사주를 보는 간법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항상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봐서는 안 되겠고요. 사주 8글자가 어떻게 짜이느냐에 따라서 변격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죠. 변격. 원래 이렇게 보는 것이 정격이라고 하면 변격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임수를 쓰고 금으로써 임수를 생조 보좌해 주는 것이 정격이라고 하면 미월 상반월이라 하더라도 금수가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도 삼복생활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화를 용신으로 쓸 수도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서절 이후가 지나서 하반월이라 하더라도 사주가 목화토가 왕해지게 되면 이때는 삼복생활이 아니라 대서절이라 하더라도 양기가 많아지게 되니까 이때는 오히려 금수를 용신으로 쓸 수도 있다. 이것은 병격에 해당이 되는 것이니까 그 사주에 맞게 참작해서 용신, 희신을 이렇게 추론해서 취용한다라고 하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인데 중요한 것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원칙에 대조되는 변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죠. 원칙을 알아야 변칙을 쓸 수가 있는 것인데 원칙을 모르고 변칙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원칙의 개념이 없는 것이죠. 자, 양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음이 있는 것이고요. 음이 있기 때문에 양이 있는 것입니다. 즉 똑같이 원칙이 있기 때문에 변격이 있는 것이고 변격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이 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명리 공부를 하든 다른 어떤 공부를 하던 간에 제일 중요한 것 원칙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운동을 이렇게 잘 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탁구를 좀 배우고 싶어서 탁구를 배웠는데 제가 제대로 이렇게 탁구 어떤 동호회라든가 탁구 교실 같은 데서 제대로 배웠다라고 하면
동작이라든가 어떤 자세 같은 것을 제대로 배울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친구들하고 아무것도 뭐 배우지 않은 그냥 상태에서 남들이 하는 것만 따라서 이렇게 했거든요. 물론 운동신경이 있는 사람들은 빨리 그런 것을 습득해서 잘 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같이 운동의 문외한이고 몸치인 사람들은 그렇게 배워가지고 절대 실력이 늘지 않죠. 처음에는 좀 이렇게 맞추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상 가게 되면 자세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탁구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그거는 당구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당구도 아직도 50을 못 넘기고 만년 30 뭐 40이라는 건 없다고 하니까 뭐 50 정도 당구 실력이 늘지, 이것도 좀 제대로 배웠으면 좀 잘 쳤을 텐데 당구도 못 치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운동 같은 경우로 이렇게 제대로 기본에 충실하게 배웠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없어가지고 많이 아쉽죠. 자, 사주 명리라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한 거, 이렇게 잡다한 것을 폭넓게 알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원칙적인 것을 제대로 알고 나서 그 옆에다가 살을 붙이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이상하게 뼈대도 만들어 놓지 않은 상황에서 살만 붙이게 되면 그거는 문어가 되죠. 그죠? 그 연체동물이 돼서 제대로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는 원칙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서 여타 변격 같은 것은 참고적으로 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도 사주의 격골 놓고 볼 때도 기본적인 정격 있잖아요. 8정격에 10정격, 이 10정격으로 볼 수 있는 게 거의 한 80%는 그냥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병격이라고 하는 것, 종격이라든가 전환격이라든가 합화격이라든가 기타 제격들 겁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대개 많아야 한 70%, 20%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뭐 특별한 것이냐, 그것만 주구장창 파는 사람들이 있긴 하는데 그렇게 되면 효율성에서 많이 떨어진다. 어떤 사람은 80%, 70%를 맹목적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끝내놓는다라고 봤을 때, 어떤 사람은 중요한 건 빼먹고 약간 7, 80, 20, 30%, 20%밖에 되지 않는 것을 열심히 공부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사주를 볼 때 제대로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한 이론들이라든가 원칙에 맞지 않는 것들은 좀 뒤로 좀 밀어 놓으시고요. 원래 원칙에 합당한 것들 위주로 간소화해서 빨리 뼈대를 만드는 것이 명리를 빨리 습득하는데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의 명식, 그 다음에 생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화가 미월이 들어서 임수와 신금을 이렇게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주의 격국을 어느 정도 갖췄다라고 놓고 보는 건데, 일단 병화가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격국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이거는 상관격에 해당이 되고요. 병화 일간이 사오멸에 왕한 것은 왕한 것이지만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 일간보다는 미월 토가 더 왕하죠. 그 다음에 연간을 보게 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병화 일간보다는 토라고 하는 것이 더 왕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목화가 아니라 화토 진상관격이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죠. 진상관격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되게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패인해야 된다. 상관 패인을 말하죠. 그래서 상관이 왕하고 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일간도 생해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토도 적절하게 절제시켜주면 좋을 겁니다. 특히 상관격 중에서 좀 안 좋은 상관격이 뭐냐면 이 바로 화토 상관격이 좋지 않습니다. 수목 상관격, 목화 상관격, 토금 상관격, 금수 상관격, 그나마 상관격들이 나쁘지 않다라고 보면, 이 화토 상관격은 왜 나쁘냐면 즉 병화라든가 정화가 토가 많아지게 되면 회기무광하기 때문에 다른 상관격에 비해서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토가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간지 세력이 있었을 때는 식신이라든가 식신상관이 아니라 재성으로서 식신상관을 설기시켜 주거나 아니면 병화 입장에서 인성, 즉 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토를 제해 주어야지만 저 많은 토들이 어떻게 됩니까? 병화 일간을 회기무광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지를 놓고 보게 되면 병진, 진이 있어서 병진 일주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진상관격으로 볼 수가 있는데 진까지 있게 되면 이 토가 너무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병화일간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회귀무광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병화일간이 앉은 자리에서 진토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앉은 자리에서 병화일간이 회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별로 이렇게 좀 식신인 진토가 있다 하더라도 약간 그렇게 탐탁하진 않고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미월 같은 경우는 고온 건조한 그런 때이기 때문에 병술, 술토가 있는 것에 비해서는 뭐 진토가 있는 것이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일지 자체에서 병화를 회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병화일간이 미월에 태어나서 아직은 상반원이라 하더라도 병화일간이 세력은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토가 많게 되면 병화일간이 마치 5월에 태어난 것과 같다 하더라도 토가 많게 되면 일간 병화를 회강시키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월간을 보게 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많은 것만큼이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사주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병이 되는 게 뭐냐면 토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병화 옆에 이렇게 첩신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첩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자를 쓰죠. 첩자는 붙일 첩자, 붙을 첩자를 이렇게 쓰는 것이죠. 그래서 첩신된다라고 하는 것은 신금이 병화 있게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병화 옆에 있지 않고 이게 연간 정도에 있다라고 하면 이건 첩신되어 있다라고 보지 않고요. 원격, 즉 떨어져 있다. 원격되어 있다,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병신이 합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합하지 않으니 병화가 신하고 합해서 수가 될지도 만무하겠죠. 근데 이런 것을 또 병신이 합한다라고 보시는 견해들도 있고요. 병신이 합해서 더군다나 또 수로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가 있는데 이거는 좀 약간 잘못된 이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격되어 있을 때는 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있을 때가 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월간에 이렇게 있게 되면 일간 병화하고 이건 재성에 되죠. 정제인 신금하고 서로 탐합한다라고 하는 것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신금이 첩신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토가 왕한 것이 문제가 되겠죠. 자, 연지를 보게 되면 해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해수라고 하는 용도는 병화를 수보양광해주는 그런 용도가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돼요? 토가 이렇게 많게 되면 해중의 임수 자체가 굉장히 좀 탁해지게 되니 원래 수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뜻하는데 이렇게 토가 잠난해서 수가 탁해지게 되면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혜라고 그러죠? 간지, 즉 간사한 지혜가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주가 약간은 좀 탁해진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금과 탐합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토가 많아서 병화를 회강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토가 많게 되면 당연히 수를 탁하게 만드는 것도 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구제를 할 수 있는 글자는 이제는 뭐 3주는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생시에서 어떤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그죠? 이 병을 구제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구제를 못할 수도 있겠고, 뭐 구제를 한다 하더라도 뭐 썩 크게 완전히 병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병이 있는데 약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병중 무약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병이 있는데 약이 있다라고 하면 병중 득약이라고 명리에서 표현합니다. 병중무약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 있는데 약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쉬운 말로 요즘 같으면은 좀 희귀병들 있죠. 희귀병들, 난치병들, 에이즈 같은 경우도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그런 병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암 중에서 가장 무서운 암이라고 하는 게 그것이 있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그런 암이 있는데, 그 암은 인류가 최종적으로 정복해야 할 그런 암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것이 뭔지 나중에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와 같은 난치병이 있는데 약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병중 무약이 되는 것이고요. 병이 있는데 약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약을 얻었다. 병중특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중특약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보면은 좀 어려움, 뭐 유년 시절이라든가 초년 시절에 좀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약이 있다라고 하면 뭐 좀 안 좋다 하더라도 크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형 선고까지 받았지만은 대통령이 될 수 있었죠. 이런 사주들이 되게 보면 병중특약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도 물론 대학도 나오지 못했고 그냥 상고 출신이지만 그것도 따지고 보면 김대중 대통령도 상고 출신이지만 그죠? 그렇게 좀 어렵게 살았지만 그래도 대통령까지 올라왔던 그런 사람들 이겠죠. 물론 또 이명박 전 대통령도 뭐 그냥 일반 셀러리맨 하급직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대기업 총수까지 갔나요? 사장이죠, 사장. 그다음에 뭐 대통령까지 했으니까 뭐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긴 한데 어떻게 정책을 폈느냐에 따라서 좀 약간 희비는 달라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병중특약이 되느냐 아니면 병중무약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도 어떻게 됩니까? 아픈데 약이 없으면 골골골골 계속 아플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병이 중한데 약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됩니까? 안 좋은 상황에서 좀 기사회생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오늘의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아까 암 중에서 좀 극복하기 힘든 암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생각해봤더니 췌장암이에요. 췌장암, 그죠? 이 췌장암은 굉장히 발견도 늦고요. 한번 이게 암에 걸리게 되면 굉장히 완치율도 어렵고 그 다음에 5년간 생존율도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죠. 제가 아는 분도 이 췌장암으로서 돌아가신 분이 좀 있긴 한데 좀 마음 아프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좀 인류 어떤 문명이 좀 발전하게 되면 또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어떤 질병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병중무약, 병중특약 하면서 이거 설명드렸던 거죠. 자, 생시를 보도록 하죠. 자, 무자시를 보죠. 무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진토와 일지에 있는 진토와 시지에 있는 자수가 자진반합 회곡합니다. 자진반합 회곡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수가 왕해지는데, 자, 병화가 미월에 타나서 지금 아직 대서가 지나지 않아서 상반월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지금 토가 너무 왕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설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사람이 튼튼하다 하더라도 운동장 50바퀴, 100바퀴 돌게 되면 기가 다 쇠진해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 병화가 상반월이라 하더라도 이건 토가 너무 많아가지고 일간에 기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고 어떻게 돼요? 탐합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좀 문제가 되는데 자진이 합하게 되면 관성이 왕해지게 되죠. 자, 병화일간이 토가 많아서 설기가 많아지는데 다시 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극하는 것이 많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와 같으면 극설교집이라고 하는 사주국세가 되겠죠. 극하는 것과 설하는 것이 공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간이 얻어맞기도 하고, 극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얻어맞는 것 해당이 되고요. 내가 설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설사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타이슨한테 얻어맞고 화장실 가서 설사하고 그러면 사랑구실을 어떻게 돼요? 제대로 할 수가 있다 없다 자 할 수 없게 되겠죠. 거기다 대고 다시 무토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무토는 병화를 회귀무강하게 되고요. 더군다나 기가 많이 빠져 있는 병화의 경우는 더더군다나 설기하는 그러한 생시가 되겠죠. 되도록이면 이러한 생시는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좀 좋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기축시가 된다 하더라도 또 다시 생시에서 기토와 축토를 보는 것은 다시 병화의 기운을 설기회강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기축시 역시 무자시만큼이나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경인시가 되면 병화일간이 그래도 설기가 많은 상황에서 일단 일지가 아니죠. 시지에 있는 인목에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요. 그 일지 인중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병화를 생조해 줄 수 있으니 병화 그나마 어떻게 돼요? 원기 회복을 할 수 있다. 즉 토가 많아서 일간 병화가 좀 설기가 많았다라고 하면 생시에서라도 이 인목을 보게 되면 그러한 설기가 많은 것을 좀 쉬운 말로 설사약은 좀 먹고 설사라도 좀 덜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아까 말했던
병이 있는데 약을 얻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 시지에 있는 지지에 암장된 인중 감목 가지고는 뭐 토를 완전히 제하는 공력은 많이 떨어지겠죠. 감목 같은 것이 천간에 투출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능히 저기 식신상관 토를 능히 제할 수 있고 병화를 좀 더 생조해주는 공이 좀 커지겠죠. 그래서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떻게 돼요? 지지에 있는 것보다는 천간에 드러난 것이 더 공력이 크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인시 같은 경우는 뭐예요? 무자 기축시에 비하면 그래도 좀 그나마 좀 나은 생시로 볼 수가 있겠는데, 다시 또 문제가 되는 생시는 신묘시가 되는 겁니다. 신묘시가 되면 이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임목과는 달리 병화를 이렇게 생하는 그런 공력은 뭐 썩 좋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도 해묘미 목국을 형성한다라고 놓고 볼 수도 있겠지만, 뭐 목국이 형성된다 하더라도 간목 하나 내지는 임목 하나 있는 거에 비하면 크게 공력은 떨어진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해묘미 목국이 된다 하더라도 중간에 이게 토가 끼게 되면 서로 합하기가 많이 좀 합력이 많이 좀 떨어진다. 100% 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미토, 진토 같은 거 껴있게 되면은 본기하고 장생이 좀 합해야 합력이 높아지게 되는데, 저렇게 중간에 토가 끼게 되면 합력은 좀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다가 더 문제는 신금이 다시 시간에 투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간이 하나에다가 합하고자 하는 신이 두 개 있는 것을 쟁합이라고 해요. 합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으면은 일간 병화가 신금하고도 합하려고, 월간에 있는 신금하고도 합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 있는 신금하고도 합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정신이 어떻게 됩니까? 양쪽으로 혼미해져 있는 것이요. 쉬운 말로 남자라고 비유를 한다라고 하면 옆에 이어져 있고 저어져 있고 아주 좋아서 죽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저 재성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고초를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주 자체는 굉장히 많이 혼탁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임진시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임진시가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지에서 진토로 보는 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단 임수가 투출했다라고 하는 것은 병화 일간을 임수가 수보양강해 주기 때문에 좋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칠살 임수가 병화에 이렇게 첩신되어 있으면 병화가 신금하고 탐합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것은 병신이 탐합하는 것으로 보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탐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임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토가 너무 많아서 설기가 과다한 중에 임수가 다시 시간에 있어서 병화를 극하게 되면 이건 뭐가 돼요? 극설교집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으면은 운세 자체가 다시 금수향으로 가게 되면은 병화가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처하게 되겠고요. 이와 같이 일간이 극설이 되는 사주는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목화운으로 가야지만 병화가 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사시가 된다라고 하면 병화 일간이 사회 통근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개수가 병화를 이렇게 충국을 주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진시와 같이 병화 일간이 신금하고 탐합하지 않습니다. 또 시지에 있는 사화하고의 병화 일간이 뿌리를 둘 수 있으면 병화가 어느 정도 세력은 이제 얻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으면은 일간이 어느 정도 뿌리가 있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해중에 있는 임수 가지고서 병화를 수보양강 할 수는 있겠으나 토가 있게 되면 수가 탁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수보양강하는 공력은 떨어진다. 자,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자,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데 약간 먹구름이 끼어 있을 때 그 밑에 바다가 있다라면 바다 색깔이 검은색이 되죠. 살짝 태양빛을 반사시킨다 하더라도 어두컴컴한 것은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토 기운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태양이 반짝 떠 있게 되면 그 밑에 있는 바다라든가 강도 굉장히 맑고 깨끗하게 태양빛을 반사시킬 수가 있겠죠. 그와 같은 거예요. 똑같이 병화가 임수를 받는데
토가 없으면 맑고 깨끗하게 임수가 병화를 수보양광 해주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 토 기운이 껴있으면 어떻게 돼요? 바다빛이라든가 주변이 색깔이 굉장히 어두컴컴 시커멓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돼요? 수가 탁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미토 같은 경우는 병화를 수보양광하는 공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보양광하는 공은 어떻게 돼요? 임수가 있는 것이지 개수는 없다. 단 개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력이 있냐면 더울 때, 뜨거울 때 기온을 낮춰주는 조후하는 그런 공력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생시가 다음으로 생시 무술시를 한번 마지막으로 보죠. 무술시는 대개 보면 제가 임수나 신금이 무술시가 됐을 때 별로 제가 좋지 않게 이렇게 말씀 많이 드렸고요. 특히나 병화일간이 무토 보는 것, 특히 간지로 해서 무토 술토 있고 그 다음에 진토가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진술충이 되게 돼서 무토가 굉장히 세력을 크게 얻습니다. 이거 미월이 상반월 화가 왕하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되면 뭐 토가 더 왕한 것이죠. 이거는 설기가 굉장히 과다한 것에다가 신금하고 탐합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방법도 없죠. 이 사주가 이 오늘의 명식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생시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무술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대운이 어떻게 바뀐다 하더라도 이 왕토를 다 구제하기가 좀 힘들죠. 왜냐하면 목으로서 토를 제하려고 하더라도 토가 저렇게 왕하게 되면 목이 토를 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토다 목절이 될 수 있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토가 왕토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금으로서 왕토의 기운을 설한다 하더라도 병화일간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굳이 금을 본다 하더라도 설기 과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다시 화운이 온다라고 하면 그 화는 병화의 뿌리가 되는 것도 뭐 좋다라고, 그거는 좋은 징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차피 화가 오게 되면 다시 토를 생해주는 또 다른 폐단이 있게 되겠죠. 이렇게 사주 중에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오행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사주 자체가 편고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좀 안 좋은 것인데, 그 중에서도 어떤 오행이 많았을 때가 더 안 좋으냐면 이와 같이 토가 많았을 때가, 토가 너무 많아서 사주가 편고해지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은 걸로 제가 임상을 해본 결과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토가 많은 것 좋지 않다. 그래서 특히나 병화일간, 임술일간, 신금일간 같은 경우 개수도 마찬가지겠고요. 토가 너무 많아지는 것, 병화는 회강이 되는 것이고요. 임수가 왕했을 때는 무토 보는 것은 임수를 제방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지만, 임수가 퇴약했을 때 무토 보는 것은 살중신경이 돼서 안 좋은 것이고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토가 많아지게 되면 매금이 돼서 안 좋은 것이고, 개수는 무토가 많아지게 되면 개수를 매몰시키기 때문에 안 좋다. 특히 다른 오행들도 토가 너무 많아서 편고해주는 사주는 좀 좋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지 않은 생시들 여러 가지 있긴 한데 이거는 각자 한 번씩 더 대입해 보시고 어떤 생시가 더 좋을까 나쁠까 한번 비교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혼자서 사주가 어떻게 변하고 어떤 대운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도 혼자서 한번 공부하고 체득한 것도 자신의 어떤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에서는 스스로 한번 해보는 것이 가장 빠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